자,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 중화반응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었죠. 이런 식으로 산에서 수소양이 발생하고 염기에서 수산화염이 발생하는데 이 둘이 만나면 HOH로 자연스럽게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용액의 액성이 점점 중성으로 되어가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하자 라고 배웠는데요. 사실 중화반응은 항상 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아레니우스의 정의하면은 항상 물이 만들어져야만 하긴 합니다. 아레니우스의 산 정의가 물에 녹아서 수소양을 발생시키는 물질이고 아레니우스의 염기 정의가 물에 녹아서 수산화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니까 산과 염기가 만나면 당연히 H랑 OH가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레니우스란 정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쌤이 예고했듯이 2학년, 3학년, 대학교까지 가면은 점점점 산 염기 정의가 더 확장돼요. 마치 산화환원 반응처럼. 우리 산화환원 반응 처음 배울 때에는 산소의 이동을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정했었죠. 근데 산소가 없을 때에도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없을 때의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의 개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산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중화 반응도요,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공부하다 보면요, 꼭 산과 염기가 만난다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개념 확장 내용은 우리 1학년 교육과정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중화반응이라 해서 무조건 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좀 더 확장하다 보면은 물이 안 만들어져도 산과 염기가 만나서 산성과 염기성은 점점 약해지고 용액의 액성이 점점 중성을 변하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이런 반응도 전부 다 중화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원리까지는 당연히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니까 상세히 배우진 않을 거고요. 우리 교과서 수준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생활 속 중화반응 예시들이 꼭 아레니우스에 의한 중화반응 예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된 물이 안 만들어진 중화반응 예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으로 꼭 물이 만들어져야지만 중화반응인 것은 아니다. 그 원리까지는 여러분들 아직 모르더라도 물이 안 만들어지는 다양한 중화반응 예시까지 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장에 탄산칼슘과 산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탄산칼슘이 산과 반응하면은 탄산칼슘이 녹아내리고 이산화탄소 리체가 발생하죠. 이런 화학반응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해서 탄산칼슘이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이 돼서 녹아내리고요. 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졌었죠. 이 반응 쌤이 처음 설명했을 때에는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도 아니고 또 앞으로 배울 중화반응도 아니다 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배우는 아레니우스에 의한 중화반응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한계 정의를 아레니우스에서 좀 더 확장하게 되면요, 사실 얘도 중화반응이라고 할 수 있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염산은 당연히 산이고요, 이 탄산칼슘은 아레니우스에 의하면 염기가 아닙니다. 근데 미리 좀 스포일러 하자면 우리 교육과정 우리 1학년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얘는 브랜스테르로울이라는 과학자에 의하면 염기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 산과 염기가 만나서 이 둘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산과 염기가 점점 사라져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산성도 없어지고 염성도 없어져서 중성이 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반응은 우리가 배웠던 아레니우스에 의하면 중화반응이 아니지만 또 앞으로 배울 브랜스테르로울에 의하면 중화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중화반응이 맞긴 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브랜스테르로울이니 뭐니 이런 확장된 개념들은 우리 1학년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와 관련해서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교과서 수준에서 다양한 생활 속 예시들이 얘랑 얘랑 반응하면 산과 염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중성이 되는구나 정도 수준으로 그 예시들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뭐 브랜스테르로울이 산이니 뭐니 그런 것까지는 우리 전혀 시험 범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유인물이 있는 수준에서만 공부하시면은 문제 푸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인물 한번 보면서 어떤 생활 속 산염기 중화반응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성화된 호수나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 중화시킨다. 알다시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은 토양이나 해양, 호수 등등 산성화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해양 속에 살고 있는 탄산칼슘이 있는 생명체들도 굉장히 이 산에 취약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려울 테고요. 또 토양도 마찬가지죠. 토양도 산성화가 진행되면은 토양에서 자라게 되는 작물들도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도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산성화되면은 자라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산성화된 토양이라든지 해양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염기성 물질을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배웠듯이 산과 염기가 만나면은 중성으로 변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산성화된 해양, 토양에다 우리는 보통 석회 가루를 뿌려주거든요. 석회 가루는요, 산화칼슘 또는 탄산칼슘이 있는 물질이거든요. 산화칼슘은 CaO고요. 탄산칼슘은 배웠듯이 CaCO3죠.
화학식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배웠던 아레니우스 염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다시피 아레니우스 염기는 OH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칼슘이 변하기 때문에 수산화칼슘은 대놓고 아레니우스 염기고요. 그 탄산칼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니지만 이제 확장된 염기에 정의하면은 얘도 염기가 되기 때문에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이나 해양에 석회가를 뿌려주면은 중화시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예시였고요. 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산성화된 토양에 콩을 심어주면은 또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산성화된 정도를 좀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콩 자체가 염기성 물질인 건 아니고요. 이 콩이 자라나면서 콩의 뿌리에서 살고 있는 이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활용해서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염기성 물질에 의해서 산성화된 토양이 중화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원리 자체는 여러분 1학년 수준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중화되는구나 정도만 눈도장 찍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시,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면은 비린맛을 잡을 수 있다. 이거 쌤이 화학적 변화 설명에서 가장 먼저 했었던 그 예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중화 반응으로서 생선에 비린내를 내는 물질이 바로 염기성 물질인 트라이메틸아민입니다. 얘랑 레몬즙에 있는 시트르산,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 반응도 아레니우스에 의한 산염기 중화 반응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미 뭐 여러분들 예상했겠지만은 그 생선에 있는 트라이메틸아민이라는 물질 자체가 지금 OH가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수산화 그런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라이메틸아민도 확장된 개념에 의한 염기인 거지 사실 우리가 배우는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닙니다. 즉 생선에 레몬즙 뿌리는 반응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은 아니고 앞으로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중화 반응이지 여러분들 사실 원리 자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워낙 또 교과서에 자주 나오고 유명한 예시다 보니까 이 생선에 레몬즙 뿌려서 비린내 잡는 방법은 중화 반응이다. 넓은 개념에서 중화 반응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 자주 나오는 예시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중화 반응 대표 예시로서 기억해야겠죠. 다음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다.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아레니우스 우리가 배우는 산염기 중화 반응이죠. 속이 쓰린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 속이 쓰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염산이잖아요. 이 염산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은 당연히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이 위산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염기성 물질을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뭐 무식하게 강염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산 잡으려고 염기 먹으면 염기 자체도 위험한데, 그래서 위험한 뭐 강한 염기를 먹는 건 아니고요. 제산제라는 약을 먹는데 이 제산제 안에는 약한 염기인 수산화 마그네슘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산화 마그네슘은 약염기로서 하게 분비된 위산과 반응해서 중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광고 아시죠? 게리스콘 해가지고 그 불편한 짤방, 그 불편하다가 이제 약 먹으면은 편안해지는 그 짤방 있잖아요. 소방수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뿌리는 그런 CF 봤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제산제입니다. 이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가지고 불편한 상황인데 그 약을 먹으면은 제산제에 의해서 과다하게 분비된 위산이 중화되는 과정 속에서 편안해진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방금 얘기했듯이 이 제산제에 의한 이 위산 중화는요, 전형적인 아레니우스 산염기 중화 반응으로서 아다시피 위에 그 염산, 아레니우스 산이잖아요. 또 제산제에서 있는 염기는 수산화 마그네슘으로서 또 전형적인 아레니우스 염기이기 때문에 얘는 그 물 만들어지는 진짜 전형적인 중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확장된 중화 반응도 아니고 딱 우리 지금 1학년 수준에 맞는 중화 반응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예시는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해야 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예시 많아서 이것들 뭐 다 하나하나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눈도장만 찍고 넘어갈게요. 입안에 음식물이 분해되면은 충치의 원인이 되는 산성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산성물질에서 충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성물질을 중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치를 하게 되면요, 치약 속에는 염기성 물질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염기성 물질에 의해서 방금 그 만들어진 산성물질이 중화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치약이라 해서 다 염기성 물질이 있는 거 아니고요. 치약도 제품에 따라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성분이라든지 함량이라든지 다 다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항상 성립하는 예시라고 보기 좀 어렵고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쌤도 여기다 써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랫줄에 있는 벌레의 독은 포름산으로서 산성이다. 이 산성인 독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약이나 치약 등을 바르면 중화시켜서 독으로 생긴 독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써있는 예시여서 써놓긴 했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 예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벌레 독이라서 다 산성인 건 아니거든요. 산성독을 포함하고 있는 벌레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개미.
이 개미산이 포름산이거든요. 반대로 염기성인 독을 가지고 있는 벌레들도 있어요. 또는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독이라서 무조건 산성 염기성이 아니잖아. 중성의 독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레 물렸을 때 약 바르는 게 항상 중화반인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건 좀 특수한 사례로서 이런 사례도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되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그런 예시들은 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시험에는 안 됩니다. 다음 줄 공장의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산성기체인 이산화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공장 배출구에 석회가루를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석회가루는 아까 말했듯이 산화칼슘, 탄산칼슘으로서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의물도 써있듯이 공장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황이라는 기체가 또 산성 물질이거든요. 이 산성 물질이랑 염성 물질이 만나면 마찬가지로 중화반이 일어나서 중화시켜서 중성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는 이제 전형적인 아레니우스 중화 반응은 아니고 확장된 중화 반응이긴 하지만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봤습니다. 마지막 줄 신김치에 달걀 껍데기나 소다를 넣어둔다. 김치가 신 거는 젖산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신 거잖아요. 이 젖산을 잡아주기 위해서 달걀 껍데기나 소다를 넣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배웠듯이 달걀 껍데기가 뭐야?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은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니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 누누이 말해왔듯이 사실 이제 확장된 정의에 의하면 염기긴 하거든요. 즉 신김치에 있는 산이랑 이 달걀 껍데기에 있는 탄산칼슘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요. 뭐 하나하나 다 외우지 말고 쌤이 좀 대놓고 강조해 줄게. 쌤이 좋아하는 거. 일단은 산성화된 호수나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 중화시킨다. 사실 얘는 우리가 배우는 아레니우스 산염기로는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예시는 사실 시험에 되게 잘 나온 예시거든요. 그래서 산성화된 호수나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려 중화시킨다. 요거 정도 하나는 그래도 조금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예시는 실제 대학 논술고사라든지 면접에서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거든요. 내용 자체는 쉬운데 상식으로서 상식 테스트로서 자주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예시만큼은 그래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생선에 레몬즙 뿌리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 쉬운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꼭 기억해두고 또 속이 쓰일 때 제3세를 먹는다. 이건 전형적인 아레니우스 중화반이니까 꼭 기억해야만 하겠죠. 나머지는 솔직히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